안녕하세요.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2020년 2회차 2020년 4월 19일 날 봤던 기출문제에 대한 풀이 동영상 CS 개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나서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부탁드리고 있는 겁니다. 먼저 오늘 11번 문제. 다음 중 구전과 구매 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일단 구전이라고 떠올리시게 되면 비상업적입니다. 또는 비공식적입니다.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적입니다. 네, 뭐 또 있는 게 언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매우 신뢰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가장 큰 대전제는 구전은 기업에 의해 창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은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받아들인다 라는 게 대전제죠.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고 계신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1번 소비자 간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매우 신뢰성이 높은 정보의 원천이다. 맞죠? 2번 소비자는 구매와 관련된 위험을 줄이고 제품 구매,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구전을 활용한다. 맞습니다. 내가 낼 돈, 코스트에 대한 리스크를 떨구기 위해서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3번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특징이다. 맞죠? 4번 소비자는 실제 제품 구매를 결정할 경우 비상업적 정보보다 자신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는 상업적 정보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건 비상업적, 상업적 이걸 바꿨었죠.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4번이 잘못됐습니다. 5번 소비자는 기업이 자사 제품에 대해 제공하는 긍정적 정보를 제품 판매를 위한 것으로 간주하고 신뢰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 맞죠? 자, 이래서 이 11번 문제 4번 내용을 정답으로 찾을 수 있는 조금은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고객 만족을 위한 실천 과제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고객 만족을 위한 실천 과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흔히들 저희가 알고 있는 건 뭐 고객 지향 좀 하세요. 고객 관점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내부 고객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나오는 많은 고객 만족을 위한 실천 과제로서 언급되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1번 문제. 고객 만족 지향적 기업 문화를 구축해야 됩니다. 맞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고객을 가장 중요시하는 역 피라미드의 조직 구조가 필요하다. 노드 스트롬백 퍼점을 딱 떠올리실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내부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외부 고객의 만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 아, 이렇지 않죠. 이게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부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내부 고객의 만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기하셔야 어떻게 보면 올바른 내용이 될 겁니다. 나머지 4번, 5번도 똑같이 실천 과제에 올바른 내용으로 해당하는 내용으로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만 크게 난이도는 높지 않은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 내용 중 가치 체계를 기준으로 한 고객의 분류에서 최종 고객을 찾아 모두 선택한 거. 자, 일단은 나누게 되면 전통적 평면적 고객의 관점, 우리가 구매하는 사람, 프로세스 관점으로 보면 내부 고객, 중간 고객, 외부 고객, 가치 체계로 가서 보게 되면 가치 생산, 아까 보셨던 내부 고객, 가치 전달, 중간 고객, 가치 구매, 이 최종 고객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여기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모두 고르세요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딱 세 가지입니다. 기업과 최종 고객, 엔드 유저, 구매자와 사용자죠. 자, 이렇게 따지게 되면 최종 고객이라는 키워드로 해당하는 세 가지, 기업과 최종 고객, 엔드 유저, 구매자와 사용자였습니다. 이렇게 따지게 되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지만 조금은 좀 헷갈릴 만한 내용의 문제 유형입니다. 암기가 좀 필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 제품 구매나 사용 시 소비자가 지각하는 위험 요인. 자, 위험 요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총 6가지가 있는데 구매한 상품이 자아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하는 거. 자아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얘가 키워드가 될 겁니다. 자아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라는 키워드로 딱 나올 수 있는 건 심리적 위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은 키워드들을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라고 하면 성능 위험, 금전적 손실이 생겨요, 재무적 위험, 소비자가 해를 입을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해를 입다, 신체적 위험, 준거 집단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습니다. 준거 집단으로부터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위험, 사회적 위험, 구매 상품 및 상품의 반품 및 수리를 받을 수 없는 정도, 시간 상실 위험, 이렇게 나누시면 될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키워드만 알고 계신다면 무조건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키워드들을 통해서 구별을 좀 하셔야 될 만한 문제 유형입니다. 다음 문제, 고객 특성 파악을 위한 고객 가치 정보 중 계약 정보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자, 계약 정보라는 거는요, 실제로 봤을 때 고객과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유추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소득 변화 추이, 소득 수준, 이렇게 두 개가 되면 구매력 정보죠. 다 돈에 관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가족 관계, 저희가 알고 있는 관계 정보입니다. 취미, 고객 선호, 성향 정보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가치 정보 중 계약 정보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구입 빈도 및 횟수가 계약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일 겁니다. 구별해서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요. 계약 정보 내용이 많아서 암기가 어려우신다 그러면 그 옆에 것 또는 그 주변 것들을 기억하심으로써 문제는 이 계약 정보에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답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주변 것들을 암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다음 문제,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지표 MBTI죠. 해석에 관한 유의사항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죠. 해석에 대한 유의사항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MBTI를 적용할 때 말고 해석을 할 때 꼭 주의해야 될 유의사항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가 되는데, 한 가지씩 좀 풀어볼까요? 1번, MBTI는 다양한 성향과 기질을 가진 여러 사람을 범주화하거나 명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게 가능할까요? MBTI가 딱 해서 어느 성향으로 나오면 당신은 어느 성향, 이게 될까요? 네, 불가합니다. 사람을 협소하게 범주화하거나 명명하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게 해석에 대한 유의사항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원하는 문제 스타일이죠. 문제는 길지만 답은 1번에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나머지 4가지는 다 맞는 설명입니다. 꼭 한번 문제를 확인하실 수 있다면 체크하셔서 꼭 한번 읽어보실 만한 내용입니다. 그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 MBTI 문제는 뭐 아예 빠지질 않는 단골형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 메타그룹에서 CRM으로 넘어가네요. 메타그룹에서 제시한 고객관계관리 CRM의 분류 중 다음 보기 설명에 가장 부합하는 것. 자, 메타그룹에서 제시한 분류라고 한다면 분석 CRM, 운영 CRM, 협업 CRM일 겁니다. 세 개 중에 한 가지를 물어보는 걸 거고, 보기를 좀 보면 백오피스, 세 번째 거 보면 프론트 오피스, 두 번째 거에 자동화된, 이 세 가지 키워드만 가지고도요, 딱 답은 지목됩니다. 결국 자동화라는 키워드가 나온다면 운영 CRM이 될 겁니다. 이런 간단한 내용을 가지고 구별할 수 있게끔 꼭 키워드를 기억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출, 분석하는 시스템 또는 시장 점유율 및 수익성 제고,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이닝, OLAP, ODS가 나오면 분석 CRM, 관계의 배치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효율성 향상, 비효율적인 프로세스의 탐색, 채널의 통합, 지속적인 자동화 제공. 자, 이게 가장 어려운 난관이에요. 자동화 제공이라는 말이 여기 또 나옵니다. 콜센터, 이메일, 비디오, 팩스나 FOD, 우편, 이런 게 나오면 협업 CRM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협업 CRM에서 FOD와 지속적인 자동화 제공 등은 다른 문제를 물어볼 때 오답으로 많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꼭 구별해서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고객관계관리 CRM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잘 한번 보시게 되면 CRM과 DBM의 차이점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CRM은 장기적, 전사적 두 개의 단어가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될 텐데, DBM이라고 하게 된다면 반응률, 단기적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 1번 고객의 생애 전체에 걸쳐 관계를 구축하고 강화시켜 장기적인 이윤을 추구합니다. 맞죠? CRM이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과 쌍방향의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3번 차별적 타겟 마케팅을 추진하여 전반적인 마케팅 활동의 통합적 효율성을 제고한다. 맞아요. 4번 DM 다이렉트 메일의 반응률 향상과 같은 미세한 목표들을 중심으로 관리한다.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DBM이죠. 네, 그래서 4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기업 업무 프로세스의 통합과 혁신을 요구한다. 이게 전사적이죠. 자, 조금만 읽어보시고 생각하면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ECRM입니다. ECRM 구성 요소 중 5개가 있죠. 아래 보기에 5개가 다 나오네요. 인터넷상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한, 아예 답을 지목합니다. 판매하기 위한 활동이나 여기에 필요한 수단을 의미합니다.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것, 저희가 세일즈, 이렇게 따지면 이 세일즈가 정답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고요. 만약에 뭐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마케팅 전략, 이메일과 문자 서비스, 문자 메시지 이런 게 나오면 이 마케팅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인터넷에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관리하는 활동이라고 나오면 이 서비스가 될 거고요. 개인 간의 정보 교환, 개인과 기업 간의 정보 교환의 매개체 역할, 동호회 이런 말 나오면 이 커뮤니티. 그다음에 뭐 개인 정보 나오면 당연히 이 시큐리티가 될 겁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 유형. 마지막 문제입니다. 휴스턴과 레빙거가 제시한 인간관계 형성 단계 중, 자, 3가지가 있습니다. 피상적 역할 단계를 가운데 놓으시고 맨 앞에가 면식 단계, 그 다음이 친밀한 사적 단계죠. 면식 단계는 인상 형성 단계라고도 합니다. 두 사람이 직접적으로 접촉 없이 관찰을 통해 서로를 아는 단계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자, 문제에서 분명히 직접적으로 접촉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제일 중요한 3가지 단계를 나눌 때 쉬운 방법은 호혜성이라는 걸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호혜성은 내가 하나 주면 너도 날 하나를 줘 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피상적 역할 단계는 분명히 호혜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접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양쪽에서 거래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가 되는 거는 저희가 호혜성이 없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 인상 형성 단계, 흔히 저희가 면식 단계에서 나오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풀면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호혜성을 꼭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CS 리더스 개론 1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봤는데요.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는 4장 CRM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 없이 한 문제 정도만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만한 내용이고, 나머지 문제들은 굉장히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뭐 말씀드리지만 이런 풀이 또는 문제 해결 팁, 문제 분석 자료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출판된 CS 리더스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이 있습니다. 새롭게 개정돼서 나올 문제집에 대한 표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충분히 이 문제집을 통해서라도 이 동영상과 같은 문제풀이에 대한 팁을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온라인상에서는 네이버에서 박정민 강사를 검색해 보시면 제 카페 글이 나올 겁니다. 제 카페에 가입하시면 기존 기출문제, 분석자료, 시험 대비 어떤 소스만 뽑아낸 문제들 여러 가지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문제풀이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CS 개론 21번부터 30번까지 마지막 문제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